4월 11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미국 가 있습니다. 1박 3일 방문한다는데요. 이번 문재인의 방미는요, 제가 볼 때 그냥 워킹 비지터, 실무적인 회의를 하러 가는 그런 회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박 3일이고 만나는 것 외에 미국에서 그 흔한 교민 간담회나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단체와의 어떤 간담회, 별도의 기자회견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딱 가서 백악관에 가서 사람 만나고 또 돌아오는 완전히 워킹 비지트죠. 자, 이런 워킹 비지트에 부인을 동반해서 가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가서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왜 부부간에 동반해서 방미를 할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 트럼프하고의 미팅에서 단독 정상회담 때 부부가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배석을 하는 단독 정상회담을 저는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단독이라 하려면 은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부부를 배석시켜서 하면 그 부인들 앞에서 뭐 판을 깨는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거고 은밀한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보안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럴 거고 미국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멜라니아가 과연 보안 등급에서 대통령끼리 주고받는 중요한 논의를 거기에 배석해서 듣고 논의하는 그런 급이 되는가? 김정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자면 그 자리에서는 그냥 부부간에 앉아서 득담과 한담을 하는 자리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단독 회담이라고 하는 부부 포함해서 이 4명이 이야기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소규모 이 정상회담이다 해서 한국 측에 3명, 미국 측에 3명, 그러니까 각 양국의 외교장관, 또 양국의 NSC의 책임자급, 또 양국의 이 쌍방국에 나가 있는 대사, 이 대사를 배석시켜 가지고 회담을 하는 것도 이것도 또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규모 회담이 끝나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는데요. 이 확대 정상회담에는 또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좀 늘어나겠지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2시간 안에 끝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이걸 다 끝내버린다. 그러면 통역이 있으니까 절반은 통역이 말을 할 거니 실제로 1시간인데 1시간 안에 양쪽의 부부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이 소규모 정상회담을 하고 또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어버리는 이런 식의 회담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 건가? 더 나아가서 아젠다 세팅이 되고 또 거기에서 아젠다가 세팅될 때 거기서 뭘 어떻게 서로 합의할 것인가라는 내용까지도 실무자들끼리 다 합의해놓고 정상들은 그냥 만나서 실무자들이 합의한 거를 추인하고 그리고 덕담하면서 밥 먹고 부부간에 그냥 환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데 지금 실무선에서 뭐 한미 회담에서 뭘 결론을 내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 합의가 안 돼 있고 문 정권 스스로 대북 제재 완화를 뭐 얼리 하베스트니 또 뭐 굿 이너프 딜이니 포장을 해서 미 정부의 트럼프의 핵심적인 골수 반대파들을 설득하겠다. 그래서 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와 볼턴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는 펜스를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폼페이오와 볼턴을 만나고 펜스를 만나서
서로 간에 이견이 정리되어 간다라는 건데 당일날 몇 시간 만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정리되어서 트럼프를 만나러 갔을 때 생각을 고쳐 먹어가지고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발표를 해준다. 제가 볼 때 은강생신 그건 꿈에도 꿀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초단기 일정으로 가는데 그 일정에서 트럼프하고 문재인만 둘이서 2시간을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올 건데 부인들까지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3명의 참모들이 뺏어가는 소규모 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학대 회담이 있고 그 사이에 밥도 먹고 통역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회담이면 실무회담의 목적에 맞게 두 사람이 한 너댓 시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서 결론을 내려서 한 1시간 정리해서 기자들한테 발표하는 이런 형태가 실무회담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회담의 틀을 보면 산만하기 그지없고 반대하는 사람 참모들을 아침에 불러다가 만나서 설득하고 그러고는 오후에 트럼프하고 한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요. 문책으로 보면 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직 미국에 노출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봐요. 당일날 문이 성부수를 던질 건데 그 이야기가 폼페이오하고 볼턴 앞에서 전해질 수 있어요. 폼페이오 볼턴이 집요하게 묻지 않겠습니까? 자, 회담 순서로 한번 보세요. 폼페이오 볼턴이 문을 만나서 문의 속셈을 탐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펜스를 만날 때 볼턴은 잽싸게 제가 듣기로는 폼페이오가 뭐 G7인가 외교장관 회담을 간다고 바로 나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잽싸게 볼턴이 트럼프한테 가서 이제 펜스가 만나고 있고 문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합디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 단독 회담이나 부부 회담, 소규모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일러주겠지요. 그래서 말하는 꼴을 보니 저거 답이 안 된다. 노답이니까 제껴버립시다. 이제 그래서 트럼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부간에 만날 때는 엉뚱한 소리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심각한 소리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참모들 배석해서 소규모 회담할 때 이제 판을 정해버리겠죠. 그리고 밥은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확대 회담은 그야말로 사진 찍기용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진짜 의아한 것은 문이 무엇 때문에 미국을 굳이 갔을까? 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회담 꼬라지를 보면 이 회담에서 뭔가 좋은 소리가 나오거나 성과가 나올 회담의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오늘은 11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오후 5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블레어 하우스라고 미국 영빈관에서 숙박을 하고 그러고는 그날 도착한 날 밤에 차라리 폼페이오나 볼턴이나 펜스를 만나든지 저녁을 같이 먹든지 하면 될 건데 그날은 촉박하게 회담을 잡다 보니까 트럼프 및 핵심 참모들과 별도의 일정을 잡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밤에 도착해서는 그날은 그냥 자기들끼리 밥 먹고 호텔에 자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다음날 아침부터 오전에 볼턴, 폼페이오, 펜스 만나고 점심때 트럼프 만나는 그러고는 2시쯤 돼버리면 끝나는 이런 회담을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담 일정을 보면 그러면 빡빡해서 안 잡히면 이번엔 안 가야지요. 안 가는 게 답인데 일정 조율도 안 되는데 왜 굳이 갔냐. 그리고 뭐 일부 신문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김정숙과 멜라니아가 만난다. 그거는요.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회담에 실제적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방해가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뭐 영부인들끼리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별로 없는 시간을 잡아먹는 이 세레모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일부 받아주는 조건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라. 이렇게 압박을 할 거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올려라. 150% 올린다니까 올려라. 또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라.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과연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 참가해라 하면 문재인이 말로 참가하겠다 하죠. 그게 무슨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참가하냐 안 하냐는 건 한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이 삼각 동맹이 중요하니까 일본과 좀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미국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나 일본하고는 아예 잘 지내기 싫어.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일본한테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다라는 데 대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서 여기 각서에 서명해라.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북한한테 뭘 해주기 위한 반대 급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각에 북한한테 뭘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마치 문이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도 전부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는 어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력 경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는 우리 사회주의 존립의 기초이다.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을 전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 대목에서 자립경제, 자력경생을 말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새로운 노선을 가겠다. 이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은 자력경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해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렇게 말을 하며 2차 북미 회담의 기본 지지와 당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의 힘,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하에 자력 경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의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자, 김정은이가 입장을 정했지요. 미국이 11일 날 김정은이가 좀 좋은 말을 좀 해봐라 이랬는데, 그 전날 김정은이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들이 우리를 아무리 박살내도 우리는 우리끼리 버티면서 갈 거고, 그래서 우리 경제도 자력경생, 자립경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전투적으로 거칠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당 중앙은 자력경생을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한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래서 이번에 그 자력경생이라는 기치를 전원회의의 기본 의제로 제기한 당 중앙의 의도를 똑똑히 인식해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하노이 가서 회담을 해봤는데 저놈들이 우리를 두들겨 잡으려 하지 뭐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다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버티는 그런 경제를 건설해야 된다. 이걸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생긴 위기를 가지고 북한의 공산당 핵심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버티는 싸움으로 갈 거니까 너희들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원회의에는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등 이런 당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다 왔는데요. 특이한 것은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예측할 수 있고, 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까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김정은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예상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플랜 B도 없이 그냥 영변 핵폐기 하나 가지고 종전선언부터 금강산 개성공단 제재, 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런 거를 다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미국이 그냥 종이로 빅딜로 끝내자고 하면서 팍 그냥 김정은이 앞에 들이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로서는 엄청 기분이 나빴고, 또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만만했고, 그래서 평양에서의 2박 3일, 또 하노이에서 한 3박 4일의 실무회담의 기회를 북한 측이 다 뭉개버리고 끝냈습니다. 자, 이 지경이었다 하면 회담을 총지휘했던 김영철이는 숙청이 돼야 되죠. 그냥 숙청 정도가 아니라 거의 총사령이 돼야 되는데 김영철이 지금 건재해서 정치국 확대 회의에 얼굴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담 결렬되고 미국을 한밤에 비판을 했던, 얼마나 겁이 났으면 살아남으려고 그런 쇼를 했겠습니까? 한밤에 기자를 불러달라고 베트남 정부에 요구를 했던 이용호 외무상도 이날 이 회의에서 김영철 다음 순서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쨌든 이 김정은이가 대부 라인을 그대로 존치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결국은 이 판이 깨진 데 대해서는 김영철이나 또 이용호나 최선이나 김혁철의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가 북한으로 하여금 일이 다 됐으니까 너네들이 이 정도만 내고 버티면 트럼프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회담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 집단이 지금 누구겠습니까? 한국 정권이죠. 자, 문패거리들은 그날 청와대에 대형 TV를 놓고 마치 선거 개표하듯이 앉아서 박수치고 환호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회담이 깨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회담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 일당과 문패거리 두 집단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일당이 아무리 북한이 전문가를 육성하고 미국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관점이나 판단력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 북한식으로 사고하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날 판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이 전략 기획을 다 짜서 트럼프가 그 2월 27, 28일쯤에 국회에서는 고은 변호사가 청문회를 하고 또 뮬러 특검 보고서가 제출되기 직전에 마음이 최고로 불안한 상태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껍데기만 그럴싸하지 이름값뿐이고 실제로는 고물밖에 안 되고 안에 든 핵이나 이런 건 다 빼돌려버린 영변 하나를 던지면서 이거를 폐기 사찰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종전선언부터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다 얻어내자, 이렇게 한국이 기획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만 믿고 김영철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 심부름만 한 정도지 실질적으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없어. 김영철이는 미국 가라 하면 미국 갔고, 그 다음에 회담해라 하면 했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불려들어라 하면 불려들었고, 가끔씩 인상 쓰면서 악역 맞는 역할만 했지. 김영철이가 지금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했고, 최종적인 판단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다 결정을 했을 건데, 김영철을 여기서 날려버린다면 일단
김정은이는 한국과의 라인도 다 날려버리고 그야말로 자기가 결정했던 부분, 김정은이가 한국 정권을 믿었으니까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그것조차도 스스로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숙청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그냥 정황으로 설명한 것 외에 하노이 회담을 언급하지 말라고 북한 전체에 함구령이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의 새로운 전략을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말을 한 그 이유는 김정은이가 한미 회담의 결과가 자신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면 나는 내 길을 마이웨이 가겠다. 이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박을 한미회담 직전에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라는 것은 결국은 회담판을 깨고 나와서 이제 독자적으로 핵과 ICBM을 보유하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정은이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좀 더 뻑튀면서 미국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고 김정은이는 시간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내년 재선에 지금 출마하려고 생각을 굳히고 있고 점점 트럼프가 독선적으로 장관 등을 밥 먹듯이 교체하면서 미국 전체를 자신의 충성 집단으로 채우고 있어요. 김정은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트럼프한테 내가 하노이에서는 당했지만은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협상하기 좋고 우리를 상대나 해주지. 미국의 상류층 엘리트 중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날 상대도 안 해주고 전쟁을 하거나 말려 죽이려고 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있을 때 딜을 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제재 완화도 이렇게 관철시키면서 꼭 먹고 알 먹고를 해야 되겠다. 북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전선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도 입장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한국이 일본과 미국 편에 싹 돌아서서 역으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했을 때 북한으로서는 매우 깝깝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 문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이 미국 가는 날 폼페이오가 김정은 폭군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한 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중에도 대미 제재에 안 된다라는 못을 미리 봤고요. 북한은 그래서 경제난 속에 자립경제 운운하면서 버티기에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좀처럼 하노이 결렬 이후에 CVID, FFVD를 바꾸려고 하지 않자 북한은 이제 전부 겁을 주면서 북한 전역에 허리띠 쫄라매고 싸울 준비를 하자라고 독려하고 있고, 근데 문재인이 이 와중에 미국에 가서 빅딜 의지를 포기하고 이제 협상 기조로 돌아서라, 그리고 북한에 뭘 좀 해주자 하는 부분이 지금 통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담은 그냥 한국 측의 요구로 미국이 마지못해 응해주고 한국이 아직도 북한이나 중국 편에 들어서서 미국한테 속이려고 뜨는 건지 아니면 겁을 먹고 조금은 바뀌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본다, 이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예 문재인이 좀 슬쩍 찔러 보다가 될 것 같지 않으면 대북 제재 완화를 아예 말을 안 꺼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